안녕하세요. 모바일 정보 검색 5차 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수업을 또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첫 번째, IT 신기술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본 후에 지난 시간에 실습해 보았던 피아노 앱을 한 번 더 실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정보 검색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VR, AR, 이러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에 대해서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VR, 즉 가상현실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공현실, 사이버 공간, 가상세계라고도 합니다. 가장 먼저 가상현실 기법이 적용된 게임의 경우 입체적으로 구성된 화면 속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사용되고 항공, 군사 분야에서는 비행 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각 분야의 도입 활발히 응용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동부에 있는 울산대교 전망대에 가보시면 1층에 VR 체험관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상현실 체험을 하는 장비와 가상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인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사용되며 항공, 군사 분야, 비행 조종 훈련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먼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니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결과 중에 지식백과에서 가상현실 AR이라고 하여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사용하는 헤드셋 기기가 이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상현실은 이렇게 헤드셋과 비슷한 기기인 좀 전에 말씀드렸던 HMD를 사용하여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다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포스트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IT 뉴스 및 정보에서 가상현실을 만지다, 촉감 더한 가상현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VR 게임이나 영화 등 VR 서비스가 한때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는 시들해진 분위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은 가상현실이면서 손으로 촉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들이 있죠. 이러한 장비들을 통하여 실제로 있진 않지만 촉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을 만들다 와이어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VR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 가상현실의 물건을 직접 만지고 활용한다면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이어리티는 어깨 위에 있는 촉감 시스템을 통해 와이어를 당기면서 VR과 함께 직접 만지는 것과 같은 촉감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 체험, 촉감은 없지만 울산 정만대 1층에 가시면 이러한 헤드셋을 쓰시고, 헤드셋은 아니고 안경 같은 건데요. 안경을 써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재미있으니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스마트폰, 태블릿 PC 열풍이 소비 성향을 비롯해 생활 패턴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IT 기기는 우리의 일상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신기술을 이제는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기술이 지금 알아볼 증강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은 인기 만화인 드래곤볼에는 안경처럼 눈에 착용하고 상대를 바라보면 그의 전투력 정보와 상대거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스카우터라는 기기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증강현실 기술의 대표적인 사용 예입니다. 현실의 사물에 대해 가상의 관련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것인데, 불과 십수년 전에는 상상에 머물렀던 미래 기술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얼마 전에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증강현실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드라마를 한번 다시 보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많이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가상현실은 자신과 배경화면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반해 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증강현실은 또한 혼합현실이라고도 하는데,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사에서 1990년경 비행기 조립 과정에 가상의 이미지를 첨가하면서 증강현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증강현실에 대한 그림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증강현실은 이렇게 가상의 이미지를 현실 세계와 접목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것은 가상현실인 이미지이고, 지금 바깥쪽으로 보이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현실 세계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이미지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본 그림과 유사합니다. 가상의 이미지를 현실 세계와 이렇게 접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습과 가상현실에서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 즉 문자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키고 있는 화면입니다. 증강현실에 대해 좀 더 검색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고 나면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메뉴, 통합 검색에서는 이러한 메뉴들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그림과 관련된 것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는 바다가 보이는 공원 같은데요. 이렇게 현실 세계와 핸드폰에서 보여지는 가상현실이 접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화에서 나온 한 장면인데, 눈앞에 이렇게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에 접목되는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나는 비행 조종 연습 화면 같은데요. 이와 같이 현실 세계에 그러한 현실 세계에 대한 수치화 같은 것을 보여주는, 이것은 가상현실, 가상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을 증강시키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살펴보았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조금은 구분이 모호할 수는 있는데, 가상현실은 완벽하게 가상의 이미지만 만들어진 것이고,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이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실을 증강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세계에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추가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강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증강현실에 이어 이번에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미국 영화 아이로봇이라는 것도 이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 영화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이 사람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많은 수학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알파고 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대회는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바둑의 최고 중 최고 인간 실력자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으며, 최종 결과는 안타깝게도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하였죠. 제가 안타깝다고 표현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앞서는 게 기술 발전에 도움은 되기도 하겠지만, 많은 영화에서 보여주듯이 기술이 너무 발전하였을 경우에 인간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인공지능에 대한 어마한 이런 발전 속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세돌과 대결을 벌였던 알파고가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알파고를 통해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검색을 하니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식백과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검색 중에서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생각 읽는 인공지능 기술 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진이 문장을 떠올리기만 해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뇌 임플란트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논문이 공개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개발인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글자로 변환해준다라는 이런 기술은 매우 획기적인 발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KT, LG전자, LGU+, 인공지능 원팀으로 뭉친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ICT 기업 간 협업 급물살이라는 내용으로 KT 기가진이 LG전자, 싱큐 이러한 것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KT와 LG전자, U+ 등 3사가 손잡고 인공지능 원팀을 발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I 연합체를 꾸린 데 이어 국내 대표 정보통신기술기업 간 두 번째 AI 협력 전선이 구축된 것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다른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방전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산은 수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편리함을 제공할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안정성을 위해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분야가 있다. 그건 바로 사이버 안보이다. 사이버 안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해커는 사이버 공격으로 주요 국가 시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격을 AI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사이버 공방은 공격과 방어하는 양쪽 직면에서 중요할 전망이다. 해커는 사이버 공격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고 보안 관리자는 이를 통해 피해를 볼 부분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쪽 직력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의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활용될 전망이다 라고 하여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IT 신기술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피아노 앱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시간에는 키보드로 연습을 하였었는데 오늘은 연습법 배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법 배우기를 탭을 하시면 단계가 easy는 쉬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normal,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거는 normal인데 easy보다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asy 단계 중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쉬운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단계를 하신 후에 키보드 자동 스크롤을 체크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체크를 먼저 해제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음표가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이 음표들을 가장 아래쪽 것부터 해당되는 칸을 손가락으로 탭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까만 건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잘 보시고 위치를 하얀 건반, 요것은 또 하얀 건반입니다. 이렇게 조금 작고 진한 것은 까만 건반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단계 시작.
하나의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연주가 다 끝났습니다.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만으로 연습하기 어려우시면 연주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쉬운 단계도 조금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심심하실 때 연습하시기에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주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은행의 자기 자본을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중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자산으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하고 있다. 감독 당국에서는 은행 1이 8%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8%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임원진 교체, 자구계획서 제출 등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된다. 2번은 1번이 8% 이상이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축은행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현대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여 이 문제에서는 1번과 2번
두 가지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문제가 조금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색어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되실 때는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것을 먼저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저축은행 자본 적정 순위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 탑1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자본 적정성 순위 BIS 자기자본 비율 탑10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여 국제결제은행 BIS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 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의 자산 중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자산으로 나눠 산출한 비율입니다. 라고 하여 자기자본이 많고 위험가중산이 낮으면 BIS 비율이 크게 나옵니다. 지표가 클수록 은행 재정 상태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은 7%는 유지해서 정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기준이 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라고 하여 좀 전에 문제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8%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 답이 이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색어를 바꾸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지식백과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 보시는 것과 같이 적용 대상 은행은 위험 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여 나오고, 은행의 위험 자산, 부실 채권 대비 자기 자본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번 답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2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한 검색을 하였을 때 지식인에서 먼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인은 정답에 대한 사이트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정답을 찾기 위해서 참고는 할 수 있으니 그 점 유념하여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는 관련되는 답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검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보시게 되면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미만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88클럽이라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블럭을 설정을 하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복사를 하시고 검색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하셔서 필요 없는 말은 지우시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에서 88 클럽이 나오고 있습니다. 88 클럽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면서 고정 이하 여시인 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지칭한다. 둘 다 8%를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88 클럽이라고 불리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88 클럽 멤버가 되어야만 신규 지점 설치를 허가해주고 80억 원으로 정해진 동일한 연신 한도 기준도 완화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아마도 88 클럽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앱에 검색어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로 검색어를 입력하고 나서 나온 결과를 보니 첫 번째 결과가 저축은행 자본 적정성 순위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여 좀 전에 데스크탑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이 검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PC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BIS가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 비율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바꾸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니 이렇게 지식백과에서 BIS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아래 위로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권경진 동원제일저축은행 대표 안정적으로 라는 제목이 나오고 있으며
우량저축은행은 일명 88클럽에 속하는 이라는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답이 애매하게 잘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 검색어도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점 3개를 누르시면 더 많은 검색 메뉴들을 볼 수 있는데 지식백과를 클릭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는 검색 결과와 88클럽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88클럽이 자기 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이하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두 번째 답이 88클럽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색 문제에 대한 동그라미 1번과 2번 검색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검색 자격증에 도전하실 경우에 1번 문제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나오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이니 이런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것도 효율적인 시험 응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답은 BIS 자기자본 비율이며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답은 88클럽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URL 인터넷 주소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 경우에 앞선 강의를 다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영상을 감상하면서 머리를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감상하셨죠? 머리 많이 식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인 e스포츠는 잔디 구장에서 벌이는 간단한 용구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볼을 치고 막기 위하여 계속 뛰므로 운동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스포츠이다. 이 스포츠는 두뇌 플레이로서 상황 집중력, 상황 판단력, 통찰력 등을 신장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관찰력과 발놀림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스피드와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 이 스포츠의 한 팀은 11명이며 경기는 패스백으로 시작된다. 경기 시간은 전반과 후반 각 35분이고 그 사이에 5분간의 하프타임을 두며 선수 교대는 3명까지 허용된다. 이 스포츠의 명칭은 이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검색어로 사용하실 만한 내용이 모두가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이 부분에서 검색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로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구장에서 벌이는 하키 게임이라 하여 론 하키라 부른다. 역사 하키의 본고장은 이라고 하면서 간단한 용구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라는 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잔디 구장에서 라는 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검색했던 용어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검색어로 입력한 부분과 일치할 경우에 진하게 나타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보이는 용어 중에 필드 하키라는 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필드 하키가 답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검색 결과가 일치한다고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진하게 표시되는 이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필드 하키라고 나오고 하키라고 나오는데 하키의 좀 더 세부적인 종목인 필드 하키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하키로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많은 그런 하키 용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하여 검색 결과가 상위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러한 검색 결과가 보여지고 조금 화면을 내렸을 경우에 하키 중에서 필드 하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하키를 들어와 보니 필드에서 스틱을 가지고 볼을 다투는 경기를 말한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구기 종목이다. 잔디 구장에서 벌이는 하키 게임이라 하여 론 하키라 부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용구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운동량이 많은 스포츠이다. 두뇌 플레이로서 상황 판단력, 예측력, 집중력, 통찰력을 키워주며 상대방에 대한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쭉 보시면 이제 필드 하키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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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하키의 역사가 나
필드 악기의 시설 부분도 나오고 있고 용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방법은 한 팀은 11명으로 편성된다 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경기는 패스브레이크로 시작된다 라고 하여 문제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바로 필드 하키라고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은 검색 결과 문제가 꽤 난이도 높게 까다롭게 출제가 되니 많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패스백으로 시작된다라는 부분으로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필드 하키의 경기 방법이 패스백으로 시작하며 라고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법이 바로 나오며 한 팀은 11명이고 패스백으로 시작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 보시게 되면 PC에서 나왔던 검색 결과가 그대로 나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쭉 올려 보시면 필드 하키 또는 잔디 구장에서 벌이는 하키 게임으로 론 하키라고 하여 검색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성 및 효과에 간단한 용구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운동량이 많은 스포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뇌 플레이로 상황 판단력, 예측력, 상대방에 대한 관찰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 스피드와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검색 결과의 답은 필드 하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필드 하키, 론 하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을 하실 경우에 이렇게 용어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하나만 적어도 답으로 인정하니 두 개를 다 적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덜어주셔도 됩니다. URL 인터넷 주소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과제도 밴드에서 확인하셔서 앞서 배웠던 거 복습하면서 천천히 과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제를 하신 이후에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밴드에 과제를 올려주시고 수업에 대한 댓글 밴드와 유튜브에 잊지 말고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